예, 안녕하세요. 종가지원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언급드렸듯이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다양한 공시들을 만나게 되는데, 공시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설명들보다는 그게 우리가 주가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내가 가진 종목이 어떤 공시가 떴을 때 그걸 공시를 해석해야 되죠. 예, 공시가 뜨면 공시 해석. 예, 공시 해석을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 둘 이렇게 다 하나씩 설명하기 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공시를 해석할 때 예전에도 한번 이 비슷한 영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공시를 해석할 때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를 해석할 때 공시를 해석할 때 현재 주가의 위치, 현재 주가의 위치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주가와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이건 일반적으로 호재, 일반적으로 악재, 일반적으로 별 내용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단 그냥 외우셔도 돼요. 외우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최대주주 변경. 이런 공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뭐, 회사가 매각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대주주가 바뀐다거나, 그러한 이유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한 상태에서 빵 나오는 공시, 공시는 이 호재의 효과가 약하고, 그게 모두가 반영돼서 오히려 하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주가와 같이 현재 주가의 위치와 같이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지점만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재, 일반적으로 악재로 분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종목이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은 아마도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은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대부분 그냥 시장에서 그렇게 이때까지 흘러왔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증자, 증자는 주식 수가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발행, 주식, 추가 상장, 이런 것들 전부 다 주식 수가 많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에는 뭐 많이 포함되는 것들이 많죠. 종류별로 막 많습니다. 어쨌든 주식이 추가된다라는 것은 시장에 풀린다라는 것은, 또 이제 신규주 같은 경우에 시장에 풀리는 시기라는 것들이 있죠. 보통 유예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좀 물량을 많이 가진 주체에서는 그러한 물량들이 시장에 풀리면은 당연히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매도 물량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는데, 무상증자는 기본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호재로 작용할 이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무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재무가 좀 건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번 이게 시장의 호재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면은 일반적으로 갭을 띄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무상증자는 일반적으로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악재로 분류되어 있는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일단 크게 보면은 일반 주주 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제3자 배정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 배정, 일반 주주 배정 같은 경우에는 악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3자의 주체, 3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꽤 큰 호재가 되기도 하고, 특별히 크게 호재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다만 악재는 아니라는 거죠. 예, 악재는 아니에요. 3자 배정은 보통 일반적으로 악재는 작용하지만 오히려 호재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뭐 이 3자가 삼성전자다 하면 날아가는 거죠. 예, 그러한 개념으로 주체가 어떤 주체냐가 매우 중요하고, 3자 배정 같은 경우, 3자 배정 같은 경우에는 얘들도 주식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바로 풀리질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는 것이고, 얘들은 바로 풀려버리니까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면 분할, 병합, 이것도 무상증자와 동일하게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분할을 하든 병합을 하든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주식 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가격이 높아지고 낮아진다는 차이밖에 없을 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시장이 호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상승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주식의 어떤 유통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주식들이 좀 많이 하죠. 너무 고가거나 아니면 주식수가 너무 부족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로 보통 호재로 작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주의 경고 과열. 이건 제가 잘못 뺐는데 이건 이제 열로 가야죠. 열로. 잘못 뺐습니다. 별 내용 아니죠. 별 내용 아닙니다. 다만 이 주의가 혹은 경고가, 주의는 별 사실 시장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못하고 달라지는 게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경고, 과열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생기죠. 신용을 못 쓴다거나 아니면 과열 같은 경우에는 30분 단위로 체결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지 않죠. 별로 들고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측면 때문에 매물이 나올 소지들이 있는 거고, 그러한 측면 때문에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오히려 적은 돈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기에는 또 용이한 측면도 있어요. 시세가 받쳐주고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클 때는 오히려 과열이 됐을 때 훨씬 적은 물량으로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잘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 별 내용 아님에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대규모 공급 계약, 이건 일반적으로는 호재죠. 일반적으로 호재인데 이것도 미리 예정이 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이거를 예측한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줬다면은 이때 빵 터지는 대규모 공급 계약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오면은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는 있죠. 그래서 주가와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대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 이거는 이제 보통 작은 주식에서 많이 나오죠. 보통 큰 회사들은 이런 경우도 별로 없으니까, 특히 작은 주식, 거기다가 잡주들에서 특히 굉장히 강한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면 잡주일 경우에 기대감이 적다라는 거죠. 잡주라는 거. 실적도 안 좋고 적자를 내고 회사 재정 상황도 안 좋고 미래 성장성도 기대 안 되고, 이런 잡주들이 최대주주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 변경의 주체가 굉장히 뭔가 기대감을 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다만 이게 나오기 전에 또 이미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빵 나왔을 시점에는 재료 소멸로 작용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소각, 이건 여기랑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주식 소각과 주식 처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자사주의 소각은 보통 호재로 작용하고 당연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고, 주식 처분은 시장에다가 갖다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로 출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재입니다. 이런 내용들, 주식의 어떤 소각이든 처분이든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그 주식의 시총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인지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뭐 감자는 당연히 그냥 악재인 거고, 전환사채 12발행 매우 자주 나오는 애들이죠. 특히 잡주에서 많이 나오는 애들이고, 그다음 대주주 매도도 마찬가지. 대주주뿐만 아니라 임원들의 어떤 매도들도 공시를 하고 있죠.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 종목이 가진 시총에 비해서, 이 종목이 가진 주식 수에 비해서 얼마나 발행되느냐, 얼마나 매도를 했느냐, 얼마나 처분되느냐라는 것이 이게 좀 더 큰 악재인지 별 큰 악재가 아닌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추가 상장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의 물량이 추가로 상장되느냐, 지금 주식수가 얼마큼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의 주식이 추가로 상장되느냐가 좀 더 큰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별 큰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별 내용 아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명 변경, 이게 한 5, 6년 전에 사명을 변경하면은 이게 호재 쪽에 간 적이 있어요. 이 무상증자, 뭐 액면 분할, 이거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별 내용이 아닌데 기대감을 품고 한 놈이 사명 변경했는데 점상을 가니까 그 이후에 사명 변경을 하는 애들이 막 계속 시세를 좋게 탔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판단이 중요한 거고 아무 의미는 없어요. 아무 의미는 없지만 호재로 작용할 경우들도 예전에는 한번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최근에 제가 상향 변경을 보면은 별 내용 아니게 움직였습니다. 그럼 실적 공시는 제가 별 내용 아님에 넣어놓은 이유는 대부분 이제 실적들이 뭐 어떤 보고서나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에 선반영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막상 실적 공시가 좋게 나왔다고 혹은 안 좋게 나왔다고 얘가 상승을 한다, 하락을 한다 라는 의미보다는 정말로 주가와 연동해서 얘를 봐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예상치를 벗어난 굉장히 강한 실적, 예상치를 벗어난 폭망한 실적이 나오면은 주가는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공시는 여기에 넣기도 애매하고 여기에 넣기도 애매해서 여기에 넣어 놓은 건데, 결국은 현재 주가가 이 실적을 선행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 실적을 선행해서 이빨이 빠졌던 애가 좋은 실적이 나오면 당연히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되고, 감사보고서 제출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회사가 감사보고서 제출하는 것은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거 감사보고서가 제출될 것 불안한데 얘가 혹시 적정이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불안감으로 이 쳐박았던 애가 적정으로 나오게 되면 상승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 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뭐 현금 현물 배당 결정 뭐 이런 것들도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당을 안 했던 기업이 갑자기 배당을 한다라는 것은 또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주식과 이 종목이 움직이는 방향, 이 움직임에 지금 현재 주가의 어떤 흐름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선행되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내용이고, 그게 선행되어 있지 않고 뜬금없이 나온다라면 보통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 기반으로 아마 이거 외에 추가로 막 또 공부해야 될 만한 공시 내용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각각의 내용들은 뭐 금방금방 인터넷 서치만 해보셔도 알 내용들이고, 이것들이 주가에 어떻게 작용을 되는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내가 가진 종목이 어떠한 공시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주가의 위치가 어떻고 어떠한 공시가 나왔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대응에 참조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돼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뭐 아시는 내용일 거고 처음 들어보는 내용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제가 시장을 10년 이상 겪으면서 겪었던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뭐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 안에서 해석을 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또 궁금한 제가 혹시 빠뜨렸던, 이거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었거든요. 제가 빠뜨렸던 내용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댓글로 답변을 드리든 아니면 추가로 한 번 더 다루어 보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시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